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뵙네요. 이제 제 이름은 좀 익숙해지셨죠? 제 이름은 김우석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혹시 기억 못하신 분들은 네,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마지막 수업 때 다시 한번 제 연락처랑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제가 전화보다는 카톡을 주시면 제가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워낙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어, 좀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아서 혹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좋고 언제든지 뭐 체육과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네, 뭐 혹시 고민되는 거 있으면 또 저한테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별 스포츠 진로 직업 정보에서 1부고요. 내일은 2부로 이렇게 총 그 2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이제 그 보니까 그 여한고 선생님께서 워낙 잘 이렇게 그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한 직업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주에 이제 그 체육 진로 흥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하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해석을 해드렸고 또 체육 진로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 위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기 이해를 통해서 또 직업에 대한 이해,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탐색하라고 마지막에 이제 진로 설계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체육 진로 직업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뭐 이와 같은 이제 그 본인의 특성과 또 어떤 직업과 또 직업 정보와 직업 정보의 탐색 방법을 통해서 향후에는 어떤 진로를 또 어떻게 해서 진로를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마지막에 수요일 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포츠 진로 선택의 고려 사항으로는 뭐 일반적인 진로 교육 진로를 선택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조금 바뀌었다면 예전에는 좀 재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나는 운동에 소질이 있다라는 부분으로만으로도 어떤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진학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대두가 됐다면 요즘은 또 흥미에 대해서 더 약간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죠. 아직까지는 확 흥미로 더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스포츠에 관심 있고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의 흥미를 갖고 내가 스포츠와 관련된 진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고려사항에는 조금 더 재능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거. 물론 재능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그리고 환경도 또 중요합니다. 뭐, 뭐 수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떤 체육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체육 반장이라고 하죠. 네. 체육 반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체육에 대해서 뭔가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서 뭐 부모님의 반대지만 부모님 반대를 하셨지만 부모님도 역시 운동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미쳤는데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망. 또 앞으로 스포츠라는 것이 또 제가 아마 체육 진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앞으로 스포츠, 또 체육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전망이 높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만약에 이렇게 그 고려 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육 진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물론 이러한 고려 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체육 진로, 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죠.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고민하기엔 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이제 가서 대학교에 이제 진학을 해서
또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학문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정보들을 갖고 공부를 하고 나서의 향후에 그런 진로를 뭐 그때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것이죠. 뭐 진로도 진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또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내시고 또 중요한 건 또 근무 환경이죠. 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뭐 사무실 공간이 진짜 좁은지 아니면 뭐 근무 환경 중에는 또 뭐 자격 조건 중에는 또 어떤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있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던지면 꼭 이런 질문을 받아요. 연봉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에 있어서는 이런 다양한 고려 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진로에와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역량이라는 부분이죠. 뭐 내가 이러한 역량을 통해서 어떠한 진로를 찾겠다라는 부분들도 뭐 기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어떠한 역량이라는지 구체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역량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여러분께 그런 직업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스포츠 진로뿐만 아니라 모든 진로에서 여러분들이 진로나 아니면 모든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역량이기 때문에 그 영향들을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 또 굉장히 중요하죠. 진로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진로를 정하고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안에서의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보 수집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또 대인관계 플러스 의사소통 능력이 또 뛰어나야지만 그런 역량을 또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저 유형별 이제 진로 직업에 대해서 체육 진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형이 딱 정해진다라고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그래도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체육 진로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또 이런 분야들이 있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분야, 연구 분야, 스포츠 경영행정 분야, 스포츠 건강체력 분야, 교육, 언론 이렇게 해서 6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3개, 3개 나눠서 진행할 거고 오늘 3개, 내일 3개에서 내일은 이제 제가 창직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창직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관련돼서 뭐 조금 이렇게 다뤄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체육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 경기 분야는 스포츠 경기 대회에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안에 또 운동선수라든지 뭐 코치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이제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원과 관련된 아니면 경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직업을 일컫는 것을 이제 스포츠 경기 분야라고 합니다. 또 스포츠 연구 분야는 우선 저처럼 뭐 대학원을 가서 어떤 연구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수가 된다든지 그런 스포츠 전반적인 아마 연구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직업을 스포츠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스포츠 경영행정 분야는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체육회 그런 그 공공기관에서 어떤 행정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담당하고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포츠 건강체력 분야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뭐 헬스 트레이너, 뭐 PT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PT와 또 AT는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뭐 내일 이제 다룰 텐데 스포츠 이제 건강과 관련된 어떤 학생 선수들한테는 어떤 퍼포먼스를 아니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스포츠 건강과 관련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건강체력 분야가 있고요. 또 뭐 체육 교육 분야는 너무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죠? 또 체육 교사나 아니면 뭐 체육 지도자와 관련돼서 어떤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서 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체육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에 스포츠 언론 분야는 뭐 어제 뭐 챔피언스 리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뭐 저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보긴 했는데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해설위원이죠. 스포츠 해설위원이나 스포츠 미디어 관련된 그런 직업들을 나눠서 이렇게 총 6가지로 아마 분류를 했는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딱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좀 분류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경기 분야, 그다음에 연구 분야, 그다음에 체육 교육 분야 이렇게 3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 경기 분야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 분야는 경기 운영, 뭐 경기 지원, 경기 시설 측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경기 운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경기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 심판이라든지 운동 코치라든지 전문 선수들이 대부분이 이런 경기 운영 측면에서 측면의 이제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 지원 측면에서는 경기장 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경기장 밖에서 나와서 뭔가 어떤 기록을 분석을 한다든지 경기 도핑과 관련된 부분, 경기 도핑 검사관도 제가 이제 아는 도핑 검사관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굉장히 좀 약간 힘든 직업이라고 하긴 해요. 아니면 뭐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또 분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거나 내가 정의감이 또 갖고 있고 내가 스포츠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내가 관심이 있다면 경기 도핑 검사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 기록 분석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광범위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내에 뭐 예를 들어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어떤 선수와의 그런 어떤 선수의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패스 아니면 뭐 슈팅 아니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항상 이렇게 질문 던지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어제 저도 축구를 봤지만 축구 전반전 끝나고 뭐가 나오죠? 제가 채팅을 볼 수 있네. 잠시만요. 전반전 끝나고 뭐가 나오죠? 어,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아, 어, 네.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반전 끝나면 보통 뭐 하이라이트, 광고, 그래요, 맞아요. 광고가 대부분 그렇죠. 주요 장면. 또 한 가지 아직 안 나온 게 있어요. 아직 안 나온 거 하나. 네, 제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 안 나왔어요. 광고랑 하이라이트 나왔어요. 자, 하이라이트 나오기 전에 이게 뭐 이렇게 막 그 해설위원분들이 뭘 이렇게 짚고 넘어가죠. 막, 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 뭐 슈팅 몇 개, 옵사이드 몇 개, 뭐 이렇게 나오죠. 혹시 아시나요? 파울 몇 개에서 제가 뭐 화면을 제가 띄우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뭐 광고랑 하이라이트 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기록 분석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하이라이트 전에 이제 슈팅이랑 뭐 옵사이드랑 또 심지어는 이제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활동량에 대한 부분도 경기 기록 분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기록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지대에서 그런 관련된 학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수집하거나 어떤 분석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은 진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로와 또 연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저는 진학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진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진로와 관련된 진학을 한번 연계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한구 선생님께서 하셨던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직업과 관련해서 또 관련된 학과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 진학에 있어서 또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체육
관련된 전공자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뭐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공을 먼저 하고 내가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관심이 생긴다면 어, 이런 스포츠 경기 관련된 경기 시설 관련된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분도 실질적으로 그냥 그 촬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 마라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마라톤도 좋아하고 어떤 트레일러닝, 요즘 트레일러닝이라고 해서 아시나요? 이렇게 산을 이렇게 달리는 그런 트레일러닝,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영상과 관련된 학과를 나왔어도 스포츠 관련된 어떤 그 영상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거꾸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 잘 가시겠지만 혹시라도 체육과 관련된 전공을 만약에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거꾸로 오히려 또 스포츠와 관련돼서 융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로로 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만약에 이제 운동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공부도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체육과 관련된 그 전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 관련된 걸 포기해야 되냐? 절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 학과를 가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육 진로와 관련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다 갈 거라 저는 충분히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경기 분야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보기 좋게 정리를 하자면 뭐 여러분들 이제 학생 선수와 또 일반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체육 계열 이제 전공을 가서 관련된 뭐그 연맹이라든지 협회 자격증과 관련돼서 따고 스포츠 경기 운영이나 지원, 시설적인 측면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 역시 체육 계열 학과를 가서 좋고 또 체육 계열 학과가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계열 뭐 어떤 그 건축이라든지 뭐 신문방송학과라든지 뭐 그렇게 가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역으로 스포츠와 관련돼서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용 공고나 이런 걸 보면 체육 전공자도 뽑지만 또 일반 계열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진로라는 것이 또 변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진학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첫 번째는 체육 계열 전공을 가면 좋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이나 아니면 관련된 지식 같은 정보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한번 훑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어떤 경륜본부가 있거든요. 경륜이나 아니면 그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 어떤 채용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런 채용 안내를 보면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잡스포이즈나 스포츠 뭐 자발리오 같은 스자발 같은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면 내가 진로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 취업도 뭐 중요하겠지만 먼저 첫 번째는 진학과 진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방향성이 좀 잡혀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용 공고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요즘은 잘 안 뜨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잘 안 뜨는데 저는 이제 재미삼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양사 이거는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미사리 경정장이라든지 경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 관련된 정보들을 더 채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보면 행정 분야도 있지만 뭐 건축, 뭐 건설 이런 쪽도 뽑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도 한번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심심할 때마다 한번 봐요. 뭐 제가 지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직업들이 있구나. 체육 관련돼서 아직 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채용 공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경기 분야에서 필요한 뭐 역량이라고 보면은 뭐 스포츠 관련 지식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죠.
그리고 뭐 신체 활동 능력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 코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어떤 책임 그리고 자료 정보 및 탐색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기 기록 분석관처럼 경기 분석하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물론 딱 6가지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것이다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소양들을 가지고 있다면 스포츠 경기 분야에 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경기 기록 분석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스포츠 정책과 학원이라 또 어떤 경기장 내 그래서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스포츠 구단에서도 이런 스포츠 엔지니어링이나 엔지니어링이나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진로 직업들을 많이 이렇게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관리 측면도 있고 구단은 계속 시즌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 시즌 내에 어떤 시설과 관련된 측면 아니면 경기 운영과 관련된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카다라고 되어 있는데 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핑 관련돼서 이제 도핑 검사관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에서 실행하는 어떤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필기라든지 실기를 보고 그다음에 뭐 도핑 검사관을 하는데 이 뒤에 이제 연구 파트를 보시면 도핑 검사에 또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도핑 검사한테 여쭤보니까 또 역할이 또 다르더라고요. 도핑만 그러니까 뭐 소변 검사를 하고 이렇게 대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도핑 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소변을 샘플을 채취한 거를 또 분석하는 그 연구하는 또 도핑 검사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는 분보다는 이게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변 채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되게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한테 여쭤보면 아무래도 체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요즘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몰래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그런 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좀 도핑 검사를 통해서 잡아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정의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K리그나 아니면은 K리그 아니더라도 KBL이라든지 이런 그 구단에서 그런 채용 관련 공고도 많이 뜨는데 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막연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뭐 확 정해져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체육 관련된 학과나 체육 관련된 학과 아니어도 일반 관련 학과지만 그래도 조금 더 체육 관련돼서 전공이 조금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학생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체육회 소속이어야 등록 선수여야지만 뭐 어떤 자격이 또 주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반 학생분들이니까 관련 학과를 가서 관련된 전공 지식을 조금 배우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6가지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제가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정보도 정보지만 제가 뭐 그냥 조언 이런 걸 또 해드리자면 제가 진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너무 정보를 많이 잘 알고 계셔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그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신 다음에 학과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커리큘럼을 좀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체육교육과 같은 이제 사범 계열은 정해져 있죠. 뭐 교직을 뭐 이수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체육교육 뭐 교과교재 연구법 뭐 이런 것처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체육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뭐 사회체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체육학과에서도 분명히 커리큘럼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 그러니까 강의의 그 구성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각 학과의 홈페이지에는 그런 강의 계획서 분명히 적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내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강의 계획서를 보고 이 학교에서는 이런 걸 많이 배우구나, 뭐 이 학교에서는 실기를 더 많이 배우는구나, 아니면 이 학교에서는 조금 더 뭐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배우는구나. 그 학문적인 지식에서도 뭐 생리학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학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체육에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을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알아서 잘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고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강의 계획서나 강의 구성을 한번 보시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고 또 대학교 가서 그 수업들을 듣고 나면 또 진로에 대해서 또 바뀔 수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더 확고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이 많네요.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연구 분야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스포츠 연구 분야 플러스 뭐 행정 분야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 연구 분야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포츠 과학자인데, 뭐 스포츠 관련 어떤 지식을 응용해서 어떤 스포츠와 관련된 과학적인 것을 뭐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학생 선수들에게는 퍼포먼스를 뭐, 이렇게 조금 더 향상시킨다든지 하고 또 어떤 스포츠 복지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스포츠 과학자라든지 스포츠 뭐 대학 교수가 대표적이죠. 굉장히 되기도 어렵고 많은 연구들을 또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대학 교수를 하게 되면 연구를 통해서 어떤 효과성을 또 찾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탐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제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저도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공학자라든지 스포츠 게임 프로그래머나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핑 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분야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뭐 소변 샘플을 채취한 거를 또 연구를 통해서 이 선수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스포츠 변호사라든지 스포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록 분석관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 애널리스트는 뭐 국내외 스포츠 관련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또 분석한 다음에 예측을 해서 향후에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사진도 보시겠지만 좀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또뭐 그런 어떤 뭐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든지 효과성을 또 나타내는데 스포츠 연구 분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과학적인 것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스포츠 정책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산업을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 연구 분야인데 나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문 계열 고등학교 나왔지만 또 예를 들어 그 이공 계열로 또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그 인문 계열이신 분들은 내가 이공계가 아닌데 스포츠 과학 분야 연구 분야로 갈 수 있을까? 과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약간 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연구 분야가 과학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또 스포츠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연구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연구 분야의 필요성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경기력 향상에 있죠. 이제 아무래도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경기력 향상이 필요하니까 그런 트레이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역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경기력 향상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또 과학적 지식 전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어떤 연구원들이 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학회에서 어떤 발표를 통해서 본인이 연구했던 어떤 결과들을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런 후학들을 또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일반인들 전체 통틀어서 스포츠와 관련된 복지 아니면 뭐 경력 개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연구 분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나라에 되게 필요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경기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효과성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의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체육 계열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일반 계열 대학을 가도 연구 분야는 또 충분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통계학과를 가서 아니면은 뭐 저희 이제 그 중앙대학교에 아는 학생은 뭐 수학과를 갔다가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그 수학과 체육을 또 접목시켜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 연구 분야는 딱 체육 계열만 딱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뭐 그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대학원이랑 특수 대학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수 대학원은 이제 교육 대학원, 대부분이 교육 대학원인데 이제 뒤에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체육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제 물론 들어오기는 조금 대학원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떤 활동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력들을 보고 뽑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육 관련된 전공을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련 학과나 그런 체육학 지식을 통해서 연구 분야는 대부분이 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원을 채용을 할 때 석사 학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논문을 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 분야는 대부분 이제 그 대학원을 뒤에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학원 관련돼서 또 진학을 해서 스포츠 연구 분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가 이렇게 꽉 딱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뭐 명시를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뭐 그 관련된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논리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탐구 정신과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필요했던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요. 저는 참고로 굉장히 많이 이 역량에 대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이 탐구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이라고 저는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보 수집과 자료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되게 결과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굉장히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나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체육 관련된 활동을 그냥 운동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 관련돼서 어떤 그 조별 활동을 했을 때도 내가 이런 정보 수집 관련된 뭐 인터넷을 할 때 쉽게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 아니면 뭐 자료를 분석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연구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또 진로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정신이라든지 뭐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각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스포츠 정책과학원이죠. 여기는 뭐 보여드리겠지만 잠시만요. 여기 지금 화면이 가려져서 네, 여기 스포츠 정책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스포츠 정책과학원은 물론 과학적인 측면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나 정책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뭐 참여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뭐 학교 체육, 뭐 아니면 일반 체육, 아니면 체육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체육과 관련된 연구를 다 담당하고 있는 게 스포츠 정책과학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또 선임연구원이 되려면 또 박사 학위가 또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채용 공고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약간 미래긴 하지만 석사를 만약에 가게 되면 석사 과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체육과학원에 뭐 계약직이긴 하지만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선임연구원, 이제 박사학위가 있는 선임연구원 밑에서 이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어떤 경험을 해보고 뭐 돈도 받으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그런 연구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체육 관련돼서 연구가 대부분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 자료나 저는 또 조언을 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뭐 다빈치 전형이나 이런 수시 전형을 할 경우에 체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어떤 그 심사하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되게 체육 정보에 대해서 많이 탐색해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플러스 점수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면접을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스포츠 정책 자료 관련된 아니면 과제나 어떤 그 동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 그런 자료들을 또 수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 현대에 맞춰진 그 체육과 관련된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 체력 100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각 체력 인증,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기본적인 체력 인증을 해드리는 그런 센터인데, 저는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주주단으로 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체력 100을 좀 더 활용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면 직접 가셔서 또 체험도 해보시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해보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체력 인증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 센터에 어떤 뭐 대학교를 가서 대학을 만약에 체육 관련된 대학을 가면 이와 관련된 알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 체력 측정하는 알바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연구원이 돼서 역학이라든지 해부학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생리학 쪽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공부를 하시고 석사를 받으시면 또 연구원으로 또 보조 연구원이나 연구원으로 또 진학할 수 있는 그 진로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체력 100 센터를 한번 또 검색을 해보셔서 이런 연구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여기서는 조금 더 신체에 대한 신체 발달 아니면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서 연구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내에 또 대학교 내에 또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앙대학교 대표적인 학교체육연구소. 이제 8월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9년 동안 연구가 다 끝나서 이제 이제 국비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대학교에 체육과 관련된 또 그 연구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험실이 또 생겼는데 실험실에서 이제 또 뭐 해부학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퍼포먼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연구하는 또 그런 그 대학교 내에 연구소가 있고요.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로 또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또 연구소로 또 따로 차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은 뭐 한국심리개발원인가?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이 또 박사를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센터장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석사학위가 있다면 또 심리 쪽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쪽으로 진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연구 분야는 진로를 그러니까 직업을 갖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이끌어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굉장히 중앙대학교에서 거의 10년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구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들도 연구 분야에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로 설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대학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이렇게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저도 학부 때까지는 또 대학생까지 때만 해도 대학원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 초반에는 이제 체육 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약간 진로가 제가 바뀌었지만 대학원이 뭐 하는 곳이지? 약간 이런 대학원 다니는 선배님들 보면 약간 뭐지? 뭐 그냥 약간 노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농담이지만 우선 대학교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생길 거예요. 대학교 가면 예를 들어 연구 분야를 가겠다 하면 그래서 뭐 생리학이라든지 해부학, 뭐 교육학, 또 스포츠, 체육사도 있습니다. 체육사, 철학,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 스포츠 산업 경영,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많은데 그 수업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 있어하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은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대학교를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뭐 오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 관심 있었고 저는 사회학도 되게 관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과제도 직접 해보고 이런 걸 되게 학문적인 경험을 많이 한 다음에 대학원 가서는 조금 더 그걸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학과에서는 어떤 지식을 조금 전달을 했다면 대학원에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거를 또 발표를 하고 약간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순 지식 이렇게 암기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서 그 암기하는 것보다 그거를 이해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걸 접목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탐구 정신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대학원을 진학하면 좋고요. 석사는 보통 2년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석사가 끝나면 이제 박사를 진학을 하는데 박사는 천차만별입니다.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학교마다 박사 졸업하는 연한이 달라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졸업을 안 하면 다시 뭐 재입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공을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석사는 사회학이고 박사는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어, 그 오프 더 레코드지만 원래는 이제 전공을 석사 때 했으면 똑같이 이제 박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 좀 더 교육학에 더 맞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석사를 갔다가 또 박사로 또 더 심오하게 이제 심도 있게 가겠다라는 분들은 또 박사를 가면 되고 또 박사 후 과정이 있어요. 박사를 졸업하고 나서도 박사 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어느 정도 이제 연봉을 받고 또 연구를 또 진행하거나 하면 외국으로 나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학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이나 또 박사 학위가 있으면 또 선임연구원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그리고 한 가지 더 연구 분야도 그렇지만 행정 분야에서 만약에 박사 학위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원부터 시작할, 뭐 9급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과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없지만 한국 스포츠협의회 아니면 이제 그런 기관 같은 데서는 체육 관련된 기관에서는 박사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석사학위가 있으면 조금 더 직급을 조금 더 높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취업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때지만 제가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 많았나요?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교육 분야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떻게 잘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체육교사분들 굉장히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어떤 그러니까 실기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거든요. 실기 시험도 봐야 되고 해서 실기 시험도 보고 또 수업 시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체육교사 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되면 또 직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체육교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특수체육교사, 특수체육학과 뭐 용인대나 아니면 한체대 아니면 뭐 중부대 뭐 되게 이제 다양하게 그 특수체육교육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시고 나면 저는 이제 장애인 체육에도 관심이 있어서 물론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요즘은 또 중요한 건 생애 주기별로 아니면 대상별로 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나 노인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교육 분야가 있는데 교육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스포츠 종목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참여자들에게 특성에 맞는 그런 걸 이제 전달해주거나 교육을 하는 것이 스포츠 교육 분야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뿐만 아니라 또 인성교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스포츠 교육에서 또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의 그런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니면 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또 나중에 교육과 또 어떤 연구와 또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체육 분야가 이렇게 따닥따닥 제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그래도 서로의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교육 분야는 이제 체육 교사나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또 사범대학으로 가야 하지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이제 사립을 뭐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임용고시를 봐서 이제 그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교사 외에도 지도사를 가겠다 하면 스포츠 지도사가 있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하에 되어 있는 그 스포츠 지도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저희 이제 중앙대학교도 그 자격증 연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학위증을 통해서 이제 지도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대학 교수가 연구 분야도 있지만 스포츠 교육 분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또뭐 저처럼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이제 특강 형식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물론 성북고등학교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다른 학교 이게 그 체육 중점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아직 체육 관련된 진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체육 교사만 알고 있어요. 많이 지방에서도 제가 가고 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육 교사에 대한 그 꿈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그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많이 넓게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는 스포츠 전문 지식이라든지 또 실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실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지만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점차 흐르면서 실기 능력보다는 본인의 실기 능력은 굉장히 좋지만 지도법이라든지 교수법이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본인은 실기를 잘할 수 있어도 교수법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실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밑에 보시면 효과적인 어떤 지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그 교육자, 피교육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뭐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스포츠 실기 능력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본인이 인식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지도자나 교육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어떤 교수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감 및 협업 능력이라든지 자기 통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정해진 답은 아니지만 스포츠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그 역량이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체육교사는 당연히 이제 국공립,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특수체육 분야는 또 특수학교나 뭐 특수학급에 뭐 따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사설체육시설이나 노인체육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또 미래 체육 진로에 대해서 또 약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또 노인체육이 분명히 이제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지만 노인체육이 굉장히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는 거. 2030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20%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은퇴하신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후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가를 또 즐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노인 스포츠 지도자가 된다면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장애인 지도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있고 각 시 체육회에 지도자를 뽑는 뭐 체육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세월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채용 안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지도자 체육 여기 이제 대표적이죠. 생활체육 지도자 모집 공고 이런 거 보시면 그 각 그 체육 그 시 체육이나 도 체육 뭐 아니면은 각 그 또 산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도 이 생활체육 일반 지도자를 또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축구, 농구, 당구, 뭐 배드민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포츠 지도사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그래서 그런 그 지도사를 해서 뭐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시체육회나 그런 채용 안내를 한번 보시면 또 뭐 어떤 시 내에서도 서울시 내에서도 은평구, 구로구 체육회가 다 있어요. 구 체육회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육회에서 또 안에 또 행정직원도 뽑거든요. 뭐 스포츠 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체육회나 그런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채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요. 제가 거의 한 시간을 떠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임용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드리면 뭐그 체육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체육 교육과가 아니더라도 가끔 저는 진학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 체육 교육과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10% 내에 어떤 어, 그 성적이 있으면 그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또 학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받으면 이제 임용 시험을 보고 이제 국공립이나 아니면 특수체육교육과를 나와서 특수체육교사가 갈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육교육과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사회체육학과나 어, 이거는 되게 극과 극일 수 있어요. 사회체육학과를 가서 4년제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부득이하게 뭐는 다 갈 수 있겠지만 뭐 전문대나 학점은행제를 가도 교육대학원이라는 것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년 반인데 요즘 추세는 교육대학원을 가게 돼서 이제 그 2년 반을 다닙니다. 2년 반을 다녀서 그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면 그 교원 자격증이 나와요. 일반 체육교육과 다니는 것처럼. 물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근데 요즘 추세는 논문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논문 안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회체육이나 체육교육과를 가지 않고 만약에 교육대학원을 가려고 할 때 또 두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체육교사의 꿈을 갖고 있다면 그냥 논문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졸업을 하면 논문을 쓰던 안 쓰던 어떤 자격이 주어지면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원을 갔는데 나는 체육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이런 쪽으로 박사를 한번 가보겠다 하면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교대원을 가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박사로도 또 갈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저는 참고로 이제 교육대학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체육교육과에 가서 종교사를 이렇게 임용고시 보고 종교사를 하는 건 좋겠지만 아니면 사립을 가거나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갖게 된다면 교육대학원을 가서 그렇게 진학을 하는 것도 저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 대학원 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특히 이제 교대원 학생 중에서는 대학원생 중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체육교사를 위해 꿈을 갖고 교대원을 들어왔지만 정작 내가 연구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교사 2급 자격증도 받고 석사도 받으니까 대학원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사 학위를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서론이 또 엄청 길었네요. 그래서 체육교사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유소년 노인 스포츠 옛날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됐죠. 뭐 변경되지 못했지만 스포츠 지도사에서 처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필기를 합격을 하면 연수를 듣습니다. 그 연수가 이제 대학 그 기관들이 있어요. 중앙대도 있고 뭐 저는 이제 중앙대만 있고 있지만 중앙대도 있고 뭐 그 경기대 하여튼 그 경기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하는데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또 그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연수를 듣고 그다음에 연수가 끝나고 나면 또 실기를 그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장 실습까지 다 통과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약간 뽑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인 그런 채용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요즘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 18세 더 이상부터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또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또 졸업 요건 대학교 중에서도 졸업 요건으로 이 지도사 자격증을 원하는 또 학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격 종목이 엄청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뜬금없지만 좀 게이트볼이 있습니다. 게이트볼하고 보디빌딩이 있는데 게이트볼은 그냥 제가 대학교 때 노인 스포츠가 뜨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게이트볼을 따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뭐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없네요. 근데 게이트볼이랑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대학교 기관에서 대학교에 예를 들어 중앙대학교면 중앙대학교 연수원에서 다 모든 실기를 다 담당을 했는데 요즘은 연수만 담당을 하고 각 그 예를 들어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복싱이면 복싱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이렇게 주관해서 실기를 봅니다. 예전에는 중앙대학교에서 다 그냥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했지만 학교에서 요즘은 그렇게 약간 시스템이 바뀌어서 조금 더 실기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계열 그냥 일반 계열이신 분들도 체육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자격증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엄청 제가 저 목이 막 금방 쉬었는데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보 외에도 제가 또 경험했던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 대학교 진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필요한 또 역할들이 또 그런 정보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조금 더 이게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여섯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은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부분과 또 제가 창직에 대해서 조금 뭐 정말 조금 여러분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창직과 관련돼서는 체육진로교육협회에서도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런 교육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보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진로 설계와 관련해서 수요일 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